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keep going. 뻔뻔한 투자의 사연관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어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려오는 걸 수도 있는데요. 투자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도 항상 매 순간마다 이런 고민에 좀 빠집니다. 과연 용기를 여기에서 내야 하는가, 물러서야 하는가. 근데 때로는 이제 그걸 아는 것 자체도 내가 사전에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러날 때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6번째 벌써 게스트를 모시는 날이에요. KB자산운용의 글로벌 운용본부 김대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운용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았어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요즘에 약간 삐끗하고 있죠. 근데 이 잡음이 언제까지 갈지 계속될지 아니면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달에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정말로 피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또 괜찮은 모습들을 쭉 보여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만 약간은 좀 관심이 집중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우리가 약간은 소외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저희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소비 중심, 엄청난 내수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에요. 소비국. 내수로만도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어떻게 1등 기업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편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전문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파고드는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도 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본부장님이 최근에 중국을 한 일주일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최근 중국 다녀오시면서 중국의 어떤 현황들 어떻게 체크를 하셨는지 그리고 과거의 흐름과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코로나 시기에는 물론 못 가긴 했는데 봉쇄가 너무 심해서 그 외에는 거의 뭐 두세 번 이상씩은 항상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매년 갈 때마다 느끼었던 점은 뭐냐면 중국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경계의 대상이자 우리가 항상 굉장히 주목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생각을 매년 갈 때마다 했습니다. 소외는 돼 있더라도 절대 우리의 관심에서 놓으면 안 되는 국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번에 갔을 때도 또 그런 감정을 또 느꼈어요. 매번 갈 때마다. 네, 매번 갈 때마다 느꼈는데 사실 그 기대는 점점점 낮아지거든요. 갈 때마다. 과거에 막 10%씩 성장을 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 5%대로 성장률이 낮아진 중국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변화가 있겠어? 마치 한국이 작년과 올해가 뭔가 굉장히 크게 달라졌나를 생각해보면 뭘까 이렇게 갸우뚱하는 것처럼 중국도 약간 그런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갖고 가면 아직도 여전히 중국은 그 변화들이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성장하고 있고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 제품, 중국 기업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중국의 어떤 소프트웨어 이게 비단 기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소프트한 뭐 서비스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워낙에 이제 미국이 중국과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방 미디어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약간 잊혀져 있고 조금 멀리 있고 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사실 중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G2 국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심하게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의 어떤 그 경쟁력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흐트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에
반증이기 때문에 경계 1호 대상이죠. 경계 1호 네, 대상이죠. 맞습니다. 거의 이제 적으로 취급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중국의 어떤 경쟁력, 기업 경쟁력, 아니면 국가 경쟁력,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소프트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네. 멀어지고 잊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은 굉장히 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싸졌을 때, 이렇게 남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서 네. 거기서 마치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기고,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혼다를 이기고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옛날에 지금의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될 수 있는 이런 중국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면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중국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도 넓지만 그렇죠. 정말로 그 후진적인 모습, 네. 뭐 지금 실제로 성장하는 나라기도 하고요. 후진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고 네. 반면 선진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옛날에 이제 그 화장실 문이 없는 어떤 중국, 네. 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중국.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내 미디어에도 이렇게 어떤 관광지에서 그렇죠. 뭐 어떤 용면을 본다든가 막 이런 네. 그 험한 중국 좀 약간 극과 극이 맞습니다. 공존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낮은 쪽이 자꾸 미디어에 비춰지고 맞아요. 낮은 쪽이 천국 분들의 인상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중국이 세련됐다. 중국이요? 네네. 약간 매치가 안 돼요? 네, 매치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뭔가 약간은 뭔가 하나 두 개는 뭔가 빠진 듯한 디자인 그런 인상과 그런 제품들 네. 그래서 가격도 더 저렴한 뭐 이런 유의 인상 가성비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갔더니 약간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대륙의 실수 이런 게 아닌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엔 대륙이 네. 실수였죠. 네네. 물론 지금도 대륙의 실수들이 많이 있고 지금 테무나 알리바바 그렇죠. 익스프레스 보더라도 여전히 대륙의 실수는 많이 양상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는 대륙의 실수뿐만 아니라 뭐 대륙의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대륙의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걸 갖고 와도 네. 한국 소비자들이 그거를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까지 올라온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경험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CCTV를 하나 이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아버지가 말씀을 주셔서 네. CCTV 하나 이제 검색해서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이제 CCTV 이렇게 쳤죠. 네네. 근데 중국 제품도 나오고 한국 제품도 나오는데 기능은 한국 제품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죠. 가격은 네. 한국 제품이 더 싸요. 더 싸요? 네. 기능이 많은데 더 싸요? 더 싸요. 옛날 몇 년 전에는 네. 대부분 중국 제품은 기능이 많은데 더 싼 그래서 가성비 해가지고 팔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요새는 기능이 더 적은데 더 비싸. 근데 저는 그 중국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요? 가장 잘 만들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봇 청소기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좀 전에도 이제 한번 쳐보고 왔거든요. 네. 뭐 LG 것도 뜨고 많이 뜨죠. 뭐 로보락 것도 뜨고 다 뜹니다. 네. 제가 뭐 첫 페이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보락 제품은 한 뭐 150만 원 막 이렇게 팔고 있어요. 네. LG 거는 한 10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비싼 고가의 소비재를 투자를 하는데 중국 제품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이미 한국의 소비자가 많이 사고 있고요. 그게 첫 페이지에 제품이 뜨는 거예요? 첫 페이지. 예를 들어 뭐 드론을 내가 산다. 네. 드론 검색하면 중국의 뭐 DJI가 저가부터 고가에 다 쓸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재의 끝판왕이죠. 자동차를 그렇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출장 가서 찍어온 사진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외관만 딱 보면 이게 중국 차인지 한국 차인지 유럽 차인지 약간 네.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네요. 예, 이거 다 뭐 중국 차예요? 설명을 드리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애플도 전기차를 만들다가 못 나오고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왼쪽에 있는 건 화웨이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중국 차. 저게 화웨이 차예요? 저게 전기차고 중간에 있는 거는 샤오미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전기차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저가형 전기차를 만든다는 BYD가 네네. 마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나 제너시스 만들듯이 네네. 따로 이제 브랜드를 분리해서 만든 야왕이라는 브랜드의 차예요. 저는 저 링컨 그 링컨 SUV 같기도 하고, 차라고 뭔가 생각을 약간, 했는데 랜드로버 같기도 하고 네네. 뭐
뭐 그런 욕은 먹을 수 있겠죠. 샤오미 거 같은 경우는 약간 포르쉐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이미 퀄리티는 그런 손가락질 너무 비슷한데 할 정도로 너무 올라왔다는 거죠.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외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산티 이런 거 전혀 안 나요. 맞습니다. 색깔도 가운데 거 보면 뭐 그런 색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의 어떤 약간 촌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고 화웨이 저 차 같은 경우도 헤드라이트 보시면 저희 충전할 때 얼마큼 충전했는지 이렇게 밖에 표시가 되고 이런 거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이 화웨이하고 샤오미 차는 실제로 시승을 하고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목적지를 찍으면 그 목적지를 찾아서 차선 변경도 하고 신호대기도 하고 앞차의 거리 공격도 조절하고 실제 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서요? 실제 상해 시내 도로에서 그런 거를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수준도 굉장히 상당히 높다. 근데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여기서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될 거다. 내년에 될 거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올해 연말이면 더 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들이. 근데 저는 그거를 작년에 갔을 때도 타봤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화웨이나 샤오미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1년 만에 나와가지고 탔는데 수준이 기존에 나왔던 최고 좋다는 차들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그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저 차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딱 느낌이 드셨던 거예요? 디자인이 작년에 갔을 때도 더 이상 촌스럽지 않구나. 이거 한국에 갖고 오면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갔을 때는 한국에 들어오면 되게 잘 팔리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디자인 플러스 성능까지 합쳐서요? 성능까지 합쳐가지고. 네. 물론 여태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건 내구성입니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 차가 뭐 5년 갈지 8년 갈지 10년 갈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중국 브랜드들이 거의 막 7, 8년 또는 어떤 데들은 뭐 10년, 15년 또는 영구적으로 우리는 해. 막 이렇게 품질 보증을 막 해주고 있어요. 품질 보증, 영구 품질 보증을요? 심지어 그런 데까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뭐 적어도 한 7, 8년씩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였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굉장히 좀 세련돼져 있고 제품의 경쟁력이 확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침투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요즘에 엄청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상품 테무 써보니까 괜찮던데 이분도 괜찮다 그러고 저분도 괜찮다 그러고 뭐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써보니까 되게 좋던데 문제 있어서 얘기했더니 바로 그 상품 미안해 너 가지고 또 새로 보내줄게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적인 면에서도 이미 되게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런 최고가 소비재 라인에서 이미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조 강국 중에 하나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저희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미나 동남아나 뭐 심지어 미국 또 지금 뭐 테무가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죠. 왜냐면 중국의 경쟁력이 너무나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커져도 이 뚫고 나오는 낭중치주처럼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그거를 사실은 다 막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네, 소비자의 선택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는요. 예를 들자면 BYD가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죠. 근데 그 차는 한 번 주유를 하면 2,000km를 간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보다 더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덜 간다가 아니라 더 간다요. 덜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차의 가격이 얼마냐? 현지에서 물어봤을 때는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 차를 한국에 갖고 왔을 때 호기심에라도 한번 사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연료 탱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중국은 하이브리드를 또 하고 있냐면 그걸 EREV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제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석유로 급유를 하고 그걸로는 충전만 해요. 배터리 충전만.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석유 원료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석유 원료로 충전만 하고 모터를 사용해서 전기차처럼 갑니다. 근데 전기차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용하고 제로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도 활용하면서 석유를 넣으면 가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기다릴 필요 없고 그래서 요즘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비가 지금 예를 들어 60리터, 70리터라고 하면
거의 막 30km 이상씩 나오는 거니까요.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이런 연비를 내는 차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BYD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다 물어보면 하이브리드 차들은 거의 그런 류의 엔진을 사용하면은 우리 1200, 1300, 1400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 갖고 오면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되게 사고 싶겠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고민이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들이네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국에 갈 때마다 우리도 각성이 필요하다, 디벨롭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갔는데 올해도 되게 많이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 중국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을 때 단기간 관심을 갖고 내 자산 일정 부분은 항상 좀 투자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뭐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사실 유튜브만 쳐보더라도 다 찾아보실 수 있고 언급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심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두 가지 의미로 약간 좀 가슴이 떨리실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중국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예전에는 이렇게 좀 가파르게 발전을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률이 꺾이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경우는 많이 없죠. 지금은 인도나 이런 쪽들이 떠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무서움에 의한 떨림,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많이 또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매니저로서 역시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를 계속 찾을 수 있어서 환희의 떨림. 두 가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정말로 물론 인도가 지금은 뜨고 있지만 어떤 미국이 이렇게 뭐 관세를 높이고 주적으로 삼고 괴롭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대외적으로는 어떤 미국과의 어떤 갈등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제가 중국을 처음 간 게 한 2006년에 처음 갔고 그때 이후로는 거의 매년 거의 20년 동안 이제 다니시는 거네요. 저의 의견으로는 중국도 이제 사람이 사는 사회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회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내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성장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의 어떤 이런 헤게모니 싸움은 사실 인류 전대 미문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많은 중국 전문가, 많은 미국 전문가를 현지에서 만나보고 한국에서 만나보고 심지어 미국에 오신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거기에 대한 뾰족한 결론은 사실은 지금은 명쾌하게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왔던 중국은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 예전에 미국에 도전했다가 한풀 꺾였던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러시아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러지기에는 이미 너무 컸고 갖고 있는 잠재력, 특히나 갖고 있는 소비시장 자체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굉장히 돌파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상태는 유지하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압도적인 제2의 경제 대국으로서 이런 엄청난 투자 기회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이나 관심은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수록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국에 이렇게 유망하니까 몰빵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근거 있는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자산, 소중한 자산을 분배, 반드시 중국에도 일정 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 질문 하나로 엄청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사진 자료부터 해서 직접 다 찍어오신 자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중국 절대 관심 놓지 마시고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검색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